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선생님의 운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사주운세 사랑방의 주인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뱀띠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순간 이미 여러분의 8월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사년 1953년생, 을사년 1965년생, 정사년 1977년생, 기사년 1989년생, 그리고 신사년 2001년생, 뱀띠 선생님들, 오늘 영상 제목을 보고 오셨다면 아마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치셨을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느낌. 나만 이런 건가? 선생님, 그 느낌이 착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막힌 통로를 뚫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월 한 달 동안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재물을 불러드리는 귀한 개운의 단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5분만 복잡한 생각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선생님의 8월을 바꿔드릴 것입니다. 뱀띠 선생님들 참 많이 버텨오셨습니다. 사주를 공부하면 할수록 12지 중에서 뱀띠 분들만큼 속이 깊고 조용히 짊어지는 분들이 없습니다. 영리하고 직관이 뛰어나서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시면서도 막상 그 불편함과 서러움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분들이 바로 뱀띠 선생님들입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항상 단단한 사람이어야 했고 직장에서는 묵묵히 맡은 바를 해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손을 내밀면서도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그 손을 내밀기가 왜 그리 어려우셨는지요? 평생 가족의 바람막이가 되어 사셨던 분들,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당신의 꿈 하나쯤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사셨던 분들, 그분들이 바로 뱀띠 선생님들입니다. 1953년 계사생 선생님들은 어려운 시절 온몸으로 가정을 지켜오셨습니다. 1965년을 사생 선생님들은 참 많은 풍파를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셨지요. 1977년 정사생 선생님들은 IMF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1989년 기사생 선생님들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2001년 신사생 선생님들은 이제 막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며 치열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십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오셨는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짓눌려 있던 땅에서도 기어이 새순이 돋아나듯 이번 8월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통로가 열리는 달입니다. 오늘 그 통로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은 하늘의 기운도 불, 땅의 기운도 불인 해입니다. 그런데 8월은 여기에 가보월이 더해집니다. 가보월 역시 가비 위에서 불을 키우고 오가 아래에서 활활 타오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여름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아궁이의 불까지 떼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뱀띠 선생님들의 사주를 보면 뱀은 사화라 하여 그 자체가 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의 기질을 가진 분들인데 올해 8월에는 하늘에서도 불, 땅에서도 불, 내 안에서도 불이 동시에 타오르는 셈입니다. 불의 기운이 적당하면 따뜻하고 활기차며 재물을 익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불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이 타버리고 물이 증발하고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재물운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증발해버리거나 충동적인 지출로 새어나가거나
애써 이룬 것이 한순간에 타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화기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답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명리학에서는 불의 기운이 과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를 다스립니다. 첫째는 불을 끄는 수기, 즉 물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불필요한 연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방에서 탁한 기운을 지닌 물건들을 비워내는 일이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합니다. 뱀띠 선생님들이 생활하는 공간, 특히 가장 깊은 내부 공간인 안방은 그분들의 기운이 가장 짙게 배어 있는 곳입니다. 그 공간이 탁하면 선생님의 기운도 탁해지고, 그 공간이 막히면 선생님의 재물운도 막힙니다. 반대로 그 공간이 맑고 순환이 잘 되면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선생님 곁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고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오랜 세월 검증된 생활 명리학의 지혜입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화기가 극도로 강한 시기에는 공간 정화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바로 메모하면서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8월의 안방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대 머리맡이나 서랍 안에 쌓여있는 오래된 약봉지와 묵은 영수증입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순간 나 그거 있는데 하고 떠오르신 분들 계시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명리학에서 병오년 갑오월의 강한 화기는 이미 소진된 기운, 즉 쓰고 남은 것들의 에너지와 만나면 더욱 과열됩니다. 약봉지는 아픈 기운, 즉 소모된 건강의 흔적입니다. 영수증은 이미 나간 돈의 흔적, 소비된 재물의 기운입니다. 이것들이 선생님이 매일 밤 머리를 베이는 침대 가까이 혹은 가장 자주 손이 닿는 서랍 안에 쌓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자는 동안 선생님의 무의식이 계속해서 아픔과 소모의 기운을 호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새 그 기운에 노출되어 아침에 눈을 뜨니 몸은 찌부둥하고 기운은 없고 재물은 모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바로 안방 서랍을 한 번만 열어보십시오. 6개월 이상 된 영수증,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 약봉지,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은 깨끗하게 버리시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공간으로 옮기십시오. 특히 1965년을 사생선생님과 1977년 정사생선생님들은 올해 사화와 오화의 기운이 겹치는 화기과잉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연도입니다. 두 분은 오늘 당장 자기 전에 침대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953년 개사생 선생님들은 복용 중인 약이 많으실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은 주방 수납장이나 화장실로 옮기시고 침실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침대 밑이나 옷장 밑에 쑤셔 넣어둔 입지 않는 겨울옷들입니다. 침대 아래는 선생님이 잠드는 동안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입니다. 이 공간이 두꺼운 이불이나 입지 않는 겨울옷들로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리학에서는 이를 기운이 눌린 상태, 즉 압기라고 합니다. 들어오려는 좋은 기운이 진입로를 찾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특히 8월은 열기가 강한 계절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위로 솟구치는 시기인데 침대 아래가 막혀 있으면 그 상승하는 기운이 선생님 몸 아래에서 차단됩니다. 한여름에 이불을 덮고 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몸도 무겁고 머리도 막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나 결단력도 흐려집니다. 8월 한 달만큼은 침대 아래를 완전히 비워두십시오. 계절이 바뀌면서 옷장에 넣어두지 못한 겨울 이불이나 옷들은 다른 수납 공간으로 이동하시고 침대 아래는
공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해 두십시오. 1989년 기사생 선생님과 2001년 신사생 선생님들은 특히 현재 생활 공간이 좁거나 짐이 많은 경우가 많으실 텐데 침대 아래만큼은 단 한 가지 물건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 탁기가 더 오래, 더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안방 거울 앞에 쌓인 잡동사니와 흐트러진 소품들입니다. 거울은 풍수와 명리학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물건입니다. 거울은 공간의 기운을 그대로 반사하고 증폭하는 역할을 합니다. 맑고 정돈된 공간을 비추면 그 정돈된 기운이 2배로 방 안에 퍼집니다. 반대로 지저분하고 복잡한 것들을 비추고 있다면 그 혼란스러운 기운 역시 2배로 증폭됩니다. 병오년 갑오월의 강한 화기는 거울이라는 반사체를 만나면 더욱 강렬하게 실내에 퍼집니다. 화장대 위에 흐트러진 화장품, 오래된 소품들, 먼지 쌓인 장신구들이 거울에 비치고 있다면 그 복잡하고 탁한 기운이 2배로 안방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가족 간의 사소한 불화나 구설수 혹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당장 화장대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 색이 바랜 소품, 의미 없이 올려둔 잡동사니들을 정리하십시오. 거울 앞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남기시고 거울 자체도 깨끗하게 닦아두십시오. 그 맑아진 거울이 8월 내내 선생님의 맑아진 기운을 2배로 증폭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안방에 두면 재물이 달라지는 물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공간에 좋은 기운을 채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둥글고 투명한 유리잔에 담은 깨끗한 물 한 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은 불의 기운이 극도로 강한 달입니다. 명리학에서 불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물의 기운, 즉 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깨끗하게 씻은 투명한 유리잔에 맑은 물을 담아 안방의 북쪽이나 동쪽 창가에 올려 두십시오. 이것이 과열된 화를 서서히 식혀주고 기운의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가 끝날 때 반드시 이 물을 화분에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탁기를 흡수한 물을 다음 날도 그냥 두면 오히려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매일 아침 새물로 교체하는 이 작은 행위 자체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의식이 되고 그 정성이 기운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단정한 흰색 도자기 소품입니다. 흰색은 금기, 즉 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기는 수기를 만들어냅니다. 금생수, 쇠에서 물이 나오는 이치입니다. 즉 흰 도자기 소품을 안방에 두는 것은 불을 잡아주는 물의 기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침대 협탁이나 서랍장에 잡고 단정한 흰색 도자기 그릇이나 소품 1개를 올려두십시오. 그 안에 작은 조약돌 1개를 담아두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짙은 남색이나 검은색 파우치에 넣어둔 10,000원짜리 지폐 1장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검은색과 남색은 수기의 색깔입니다. 그 안에 돈을 넣어 안방 가장 깊은 서랍 북쪽 방향에 두는 것은 수기로 화기를 진정시키면서 동시에 재물의 기운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절대로 꺼내어 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쓰는 돈이 아니라 8월의 재물 기운을 붙잡아두는 닷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8월 뱀띠 선생님들의 인간관계 기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각별히 거리를 두어야 할 인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띠 해수분들과는
이번 달 조금 신중하게 지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뱀띠 사화와 돼지띠 해수는 사해충의 관계입니다. 충은 서로 부딪히는 기운입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도 화기가 극도로 강한 8월에는 이 충의 기운이 더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해로 번지거나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일이 생기거나 함께 무언가를 결정하다가 서로 입장 차이로 불쾌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번 달만큼은 함께 내리는 것을 피하시고 금전 거래는 더더욱 자제하십시오. 반면에 이번 달 뱀띠 선생님들의 든든한 귀인이 될 인연도 있습니다. 소띠 축토분들과 닭띠 유금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명리학에서 사유축 삼합은 뱀띠, 닭띠, 소띠가 만나면 금의 기운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금기는 물기를 낳고 그 물기가 과열된 화기를 부드럽게 진정시켜 줍니다. 즉, 이분들이 곁에 있으면 8월에 흔들리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습니다. 주변에 소띠나 닭띠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달 자주 연락하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특히 문서나 계약과 관련된 일이 있다면 이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실속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이번 달 대화의 온도를 한 단계 낮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기가 강한 달에는 말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한 번만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번 달 함께 무언가를 정리하고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방 청소를 함께 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함께 정리하는 행위가 관계의 기운도 새롭게 순환시켜 줍니다. 직장에서는 이번 달 앞에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본인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기가 강한 달에는 돌출 행동보다 신중함이 결국 더 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8월의 행운을 끌어당기는 숫자와 색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의 행운 숫자는 1, 6, 그리고 9입니다. 1은 수기의 숫자로 화기를 진정시키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6 역시 물과 어머니 대지를 상징하는 숫자로 이달처럼 화기가 과할 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9는 뱀띠의 사화와 금기가 만나는 조화의 숫자로 이달 재물운 상승을 돕습니다. 로또 번호를 고르실 때나 중요한 숫자를 선택하실 때 이 세 가지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달에 가까이 하면 좋은 색깔은 흰색과 검은색 혹은 짙은 남색입니다. 흰색은 금기의 색으로 화기를 수기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의상이나 지갑, 손수건 등 자주 몸에 지니는 물건의 흰색을 활용해 보십시오. 짙은 남색이나 검은색은 수기의 색으로 이달의 강한 화기를 직접 눌러주는 색깔입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이 있는 날에는 짙은 남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의상을 선택하십시오. 반대로 이달 피해야 할 색깔은 붉은색과 강한 주황색입니다. 이미 화기가 충분한 달의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 계열의 색을 더하면 기운의 과열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달만큼은 붉은 옷이나 붉은 소품은 잠시 넣어두십시오. 이달의 행운 방향은 북쪽과 동쪽입니다. 북쪽은 수기의 방향으로 화기를 다스리는 기운이 모여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 한 잔을 두는 곳도 북쪽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북쪽을 향해 앉아 보십시오. 동쪽은 목기의 방향으로 뱀띠의 사화를 키워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기지개를 동쪽을 향해 켜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달의 비방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를 마친 후 손을 완전히 말리고 지갑 속 가장 큰 지폐를 꺼내어 두 손으로 가볍게 쥐었다가 제자리에 넣으십시오. 이 작은 행위가 재물과의 접촉을 매일 반복하면서
재물이 나를 알아보게 만드는 의식이 됩니다. 단, 이때 지폐를 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세지 마십시오. 그냥 가볍게 잡았다가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8월 주차별 기운의 흐름과 길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8월 1일부터 7일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 갑오월의 기운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인 전환의 시기입니다. 기운이 정착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안방 정리를 이 시기에 집중하여 완료하십시오. 치울 것을 치우고 채울 것을 채우는 작업을 1주차 안에 마무리하십시오. 특히 8월 7일 이모일은 화기가 조율되는 좋은 날입니다. 이날 안방 정리를 마무리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행위를 하시면 그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1주차로 또 구매를 원하신다면 8월 7일 오전 중에 구매하시되 행운 번호로는 1, 6, 9를 반드시 포함하시고 여기에 14, 27, 38을 조합해 보십시오. 2주차는 8월 8일부터 15일 사이입니다. 갑오월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인 결정을 경계하십시오. 화기가 강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충동적인 행동이 늘어납니다. 특히 충동 소비, 투자 결정, 보증 요청 등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 안방 정리를 마치셨다면 그 차분해진 기운을 바탕으로 어떤 결정도 하루 이상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습관을 지켜가십시오. 2주차는 기운이 강한 만큼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주간입니다. 3주차는 8월 16일부터 22일 사이입니다. 기운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1주차에 심어둔 정화의 기운이 이 시기에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일이 풀리거나 기다리던 소식이 들어오거나 의외의 곳에서 재물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오래 망설였던 결정을 2주간에 내리십시오. 4주차이자 이달의 마지막 주가는 8월 23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8월 19일은 문서운이 강하게 상승하는 날입니다. 계약서, 중요한 서류 제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서 작업이 있다면 이날이 최적입니다. 8월 23일은 오행의 균형이 잘 잡히는 날로 이날 가장 종합적으로 기운이 좋은 날 중 하나입니다. 이날을 전후하여 오래된 인연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4주차로 또 구매는 8월 23일을 활용하십시오. 행운 번호로는 9, 16, 23을 중심으로 하여 1, 6, 33을 조합해 보십시오. 자, 이제 약속해드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뱀띠 선생님들을 위한 개운의 핵심 단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달의 단어는 바로 버팀목입니다. 버팀목. 이 단어를 입으로 한번 소리내어 말씀해 보십시오. 8월의 거센 화기가 나를 흔드는 것 같아도 그 흔들림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뿌리가 더 깊이 밝힐 수 있도록 땅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바람이 셀수록 나무의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랜 세월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의 버팀목, 직장의 버팀목,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모든 것을 버티는 버팀목으로 계셨습니다. 이번 달은 그 버텨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안방의 탁기를 비워내는 것, 그 비움이 바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움은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정화된 공간 위에 선생님의 새로운 8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약봉지와 영수증을 치우는 것, 침대 아래를 비워두는 것, 거울 앞을 단정하게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이달의 기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활명리학의 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을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댓글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망 하나하나를 읽으며 매일 새벽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비움으로 시작하여 정화로 채우고 그 위에 버팀목이 되는 8월이 되십시오. 선생님의 8월 꽃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